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 시절 그 스타의 김동건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때 그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를 꼭 했어야 했는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은 늘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묻어둔 채 흘러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 하는 이야기는 화려한 스크린 속의 요정이었던 한 여배우의 일생이나 떠들썩했던 스캔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아내였고 어머니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한 인간의 고독한 무게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일구었던 기둥이자 우리 시대의 자존심이었던 배우 김지미 씨가 얼마 전 먼 타국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분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한 시대를 함께 호흡했던 이순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김동건 선생, 오랜만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이 낯선 일은 아니지만 지미 소식을 듣고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그 친구는 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제 몫의 삶을 묵묵히 살아냈던 사람이지요. 오늘은 배우 이순재가 아니라 그저 한 시대를 같이 건너온 동료로서 그리고 그 친구의 뒷모습을 기억하는 노병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야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편히 쉬겠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저 화려했던 스타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시대를 견뎌온 한 사람의 진솔한 삶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 선생, 소식 들었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나는 그날따라 일찍 잠에서 깨어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미국에서 전해온 그 짧은 기사 한 줄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지 모르겠어요. 85이라는 나이. 사실 우리에게는 내일 당장 소식이 들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건 아마도 내 청춘의 한 페이지가 통째로 뜯겨나간 기분이 들어서일 겁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들면 몸의 면역이라는 게 종이장보다 얇아지는 법이라 그 강하던 지미도 끝내 버티지 못한 모양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가족들 곁에서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 속에서 살았으니 마지막만큼은 소음 없는 곳에서 평온하고 싶었겠지요. 사실 지미는 미국으로 건너간 뒤부터는 우리하고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안부를 전해 듣긴 했지만 본인이 워낙 조용히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 친구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며 약해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그 고집이 느껴져서 마음이 더 아려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 역시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저도 그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기둥이 무너졌다는 표현도 부족할 만큼 김지미라는 이름이 우리 세대에게 주는 무게는 실로 어마어마했으니까요. 1950년대와 60년대 나라 전체가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 우리는 그분의 연기를 보며 고단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곤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지미 씨는 단순히 예쁜 배우가 아니라 시대를 지탱하던 어떤 힘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화려했던 분이 타국에서 고독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쓸쓸함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장에서 김지미 씨와 함께 작업하시던 시절 그분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대중이 아는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 김지미의 진짜 얼굴은 어땠을까요? 지미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카메라 앞에서의 눈빛도 아니고 화려한 드레스 차림도 아닙니다. 촬영장 구석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보였던 그 고단한 뒷모습입니다. 당시 우리는 하루에 2~3시간 잠을 자면 많이 자던 시절이었어요. 지미는 주연 배우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집에 한 번 못 들어가고 촬영장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카메라 셔터만 눌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을 반짝였지요. 사람들은 그저 타고난 미모라고 그랬지만 나는 압니다. 그건 미모가 아니라 지독한 책임감이었어요. 18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친정 식구들까지 다 챙겨야 했던 그 아이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지금 생각하면 참 안쓰럽습니다. 한 번은 촬영 중에 너무 지쳐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감독님 죄송합니다. 다시 찍을게요 였어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지요. 그게 바로 지미가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이었고 우리 세대 사람들이 가졌던 미련한 고집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깎아가며 살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도리였고 가장의 무게였으니까요. 지독한 책임감과 자존심이라 그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을 보며 늘 화려함만을 쫓았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나 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김지미 씨의 생애가 마치 우리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해온 수많은 한국 여성들의 초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고통은 뒤로 한 채 가족과 사회가 부여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갔던 그 길 말입니다. 특히나 그 시절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가졌던 사회적 편견까지 감당해야 했으니 그 속마음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을까요?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서 말이지요. 연민 정도가 아니었지요. 우린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았습니다. 촬영장에서 눈만 마주쳐도 저 친구 오늘 참 힘들구나 하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먼저 힘들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였고 또 묻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지민은 특히나 약한 소리를 안 했습니다. 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남편의 빚 때문에 곤욕을 치를 때도 현장에서는 늘 웃는 낯이었어요. 나중에야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물어보면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요 하고 짧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 뒤에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샜을지 나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우리 세대 연기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왕이고 여왕이지만은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평범한 인간이었지요. 지민은 그 간극을 가장 치열하게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고 소식이 더 남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한 시대를 상징하던 그 강한 여인이 드디어 항복을 선언하고 떠난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대배우 김지미도 아닌 그저 김지미라는 사람으로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선생 인생이라는 게 참 덧없으면서도 그 안에는 참으로 지독한 무게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미의 소식은 우리에게 그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지요. 김 선생, 우리가 살았던 그 시절은 참으로 모진 계절이었지요. 지미가 영화계에 처음 발을 들였던 18살, 그 나이면 요즘은 한창 부모님 품에서 어리광을 피울 때 아닙니까? 하지만 그 친구는 데뷔하자마자 집안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짊어진 소녀
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분위기 덕분에 금방 스타가 되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늘 서두름이 있었어요. 첫 결혼도 그랬지요. 홍성기 감독과의 만남은 영화계의 큰 화제였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중 집에 들어가는 날이 겨우 하루나 이틀이었으니 그게 어디 제대로 된 가정이겠습니까? 촬영장에서 밤을 지새우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분장을 받는 일상이 반복되었지요. 어린 신부였던 지민은 아침에 갓 지은 밥 냄새를 맡는 대신 차가운 촬영장의 먼지 냄새를 먼저 맡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독과 여배우의 세기적인 만남이라고 축복했지만은 내가 본 지민은 그저 잠이 부족해 눈이 붉게 충혈된 어린아이였습니다. 결혼 생활 4년은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일터였을 뿐이지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당시에는 영화 한 편을 찍는 것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된 작업이었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을 책임지고 동시에 수많은 대중의 기대를 감당해야 했으니 오죽했을까요? 특히 홍성기 감독과의 결혼이 준비 과정도 없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김지미 씨는 그때 사랑보다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울타리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주일 중 단 하루만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대목에서는 당시 한국 영화계의 열악한 환경과 그 속에서 희생되어야 했던 개인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울타리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너무 높고 단단해서 오히려 지미를 가둬버린 셈이 되었지요. 홍 감독님도 영화에 미쳐있던 분이라 아내를 보살피기보다는 작품의 도구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한 번은 지미가 촬영장에서 잠시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기에 내가 물었습니다. 지미야,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 그냥 저 구름처럼 아무 데나 흘러가고 싶어요.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게 너무 무겁네요. 하더군요. 그게 19살짜리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결국 그 갈증이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따뜻한 밥상과 온기 대신 차가운 정막만 가득했으니 지미의 마음은 이미 그때부터 다른 곳을 향해 방황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친구가 겪었을 내면의 붕괴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구름처럼 흘러가고 싶었다는 그 말이 김지미 씨가 평생 갈구했던 자유의 첫 번째 비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 갈망은 최물용 씨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겠지요. 첫 번째 결혼의 실패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시대가 강요한 노동과 그 속에서 마모된 감정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글프게 다가옵니다. 인생은 참 얄궂지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가장 많이 착취당했던 그 친구가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고통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으니까요. 홍성기 감독과의 이별은 지미에게 실패가 아니라 탈출이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탈출구 너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 더 큰 폭풍우였죠.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그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줬더라면 혹은 그 친구가 잠시라도 숨을 쉴 틈이 있었더라면 역사는 조금 달라졌을까요? 아니, 지민은 아마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게 그 친구의 운명이었고 또 그 친구가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최물용 씨와의 사건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보수적이었죠. 간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매장시키기에 충분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여배우와 최고의 미남 배우가 수갑을 차고 검찰청으로 호송되는 모습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니 대중이 받은 충격은 오죽했겠습니까? 나도 그 사진을 신문에서 봤을 때 손이 떨리더군요. 집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알았겠지만은 자신의 감정만큼은 속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효실 씨의 고소로 두 사람이 구속되었을 때 지민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수갑을 찬 채로 최물용 씨를 걱정했지요. 그건 단순히 남녀 간의 정을 넘어선 동병상련의 고통을 겪는 동지들끼리의 처절한 약속 같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던 그 장면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충격적인 역사입니다. 사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명백한 잘못이었지만은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작품을 찍으며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특히 최물용 씨에게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다는 점이 대중의 분노를 더 키웠을 텐데 김지미 씨는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끝까지 최물용 씨 곁을 지켰지요. 지미가 무모했죠. 참으로 미련할 정도로 무모했습니다. 위자료와 최물용 씨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집까지 처분해서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했습니다. 300만 원, 요즘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이 넘는 돈 아닙니까? 최물용 씨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지미가 자신의 살점을 베어내어 상대의 허물을 덮어준 셈입니다. 나는 그때 지미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너는 왜 너 자신을 돌보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은 그게 지미였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존심이라고 믿었던 사람 말입니다. 검찰청 복도에서 마주친 지미의 눈빛은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위자료가 아니라 김지미 씨가 자신의 명예와 맞바꾼 자유의 대가였을지도 모릅니다. 비난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결국 그 시작부터가 너무나 큰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에 이후의 삶도 순탄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 시기에 김지미 씨는 행복해 보였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견디고 있는 것처럼 보이셨습니까? 행복해 보이려 애쓰고 있었죠. 그게 더 슬픈 겁니다. 촬영장에 오면 늘 최물용 씨 도시락을 직접 싸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 잘 부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는 의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늘은 지기 마련입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 지미의 눈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아들이 돌 무렵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촬영장 전체가 숙연해졌죠. 그때 지미는 일주일 만에 다시 현장에 나왔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됐는데 분장은 더 짙게 하고 왔더군요. 그 짙은 화장 뒤에서 지미는 울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지킨 사랑의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걸 그때 비로소 뼈저리게 느꼈겠지요. 하지만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며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갔습니다. 최물용 씨와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파탄에 가까웠습니다. 최물용 씨가 배우에서 감독으로 또 제작자로 변신하면서 찍은 영화들이 줄줄이 실패했거든요. 10편이 넘는 영화가 제작되었지만은 흥행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그 모든 뒷감당은 오롯이 지미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은 부채가 3천만 원까지 늘어났다는데 그 시절에 그만한 돈을 한 배우가 감당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민은 그걸 해냈습니다. 밤낮 없이 영화 출연을 강행하고 행사를 뛰며 남편의 빚을 갚아나갔지요. 지민은 영화계의 여왕이었지만은 집으로 돌아가면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민은 대중 앞에서 늘 도도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보이지 않는 것이 배우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3천만 원이라는 빚을 혼자 짊어지고 가면서도 배우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사실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원망이 생기기 마련이고 상대를 탓하며 주저앉고 싶을 텐데 김지미 씨는 달랐군요. 하지만 경제적 문제보다 더 힘들었던 건 생활 방식의 차이와 남편의 무관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최물룡 씨는 밖으로만 돌고 김지미 씨는 홀로 가정을 지켜야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지미가 가장 힘들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었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미가 며칠 밤을 새우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영화사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집에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지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나 싶었을 겁니다. 지미는 인터뷰에서 가정을 책임지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같이 살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돈을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로서 보호받고 싶었던 거지요. 최물룡 씨는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은 강했을지 몰라도 한 가정을 지탱하는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은 부족했습니다. 지민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의무로 변하고 다시 그 의무가 족쇄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동료로서 참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이며 이별을 택하게 되었군요.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처럼 모순적인 것도 없지만 김지미 씨에게는 그 이별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을 남편의 빚 갚는 데 쓰고 빈손으로 돌아섰을 때 김지미 씨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선생님께서 이별 후에 김지미 씨를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맑아 보였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한참을 허우적거리다 막 무트러 올라온 사람처럼요. 모든 걸 다 줬으니 아쉬울 게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미가 그랬죠. 이제야 잠을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그 친구는 돈보다 평화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미가 또 실패했다고 수군거렸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미는 승리한 겁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굴레를 제 손으로 벗어던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일까요? 이후로 지미의 연기는 더 깊어지고 초연해졌습니다. 삶의 쓴맛을 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 서늘한 기운이 지미의 눈빛에 서리기 시작했지요. 그건 연기가 아니라 지미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며 내는 연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연기를 보며 박수를 쳤지만 지미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최물룡 씨와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지미는 정말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가수 나훈아 군을 만나지요. 사실 그때 나훈아 군은 군대에서 막 제대한 풋풋한 청년이었고 지미는 이미 세상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배우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지미의 자택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지요. 나훈아 군이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지미가 그 목소리에 담긴 순수함에 마음을 열었던 모양입니다. 공식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참으로 예쁘게 살았습니다. 나훈아 군은 지미에게서 예절과 삶의 태도를 배웠고 지미는
나훈아 군의 재능을 아끼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지요. 지미에게 그 시간은 아마 인생에서 유일하게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닌 오직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았던 안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당시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시절에 두 사람의 동거는 큰 파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 씨가 훗날 김지미 씨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회고한 것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연인을 넘어선 스승과 제자 혹은 영혼의 동반자 같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김지미 씨도 주변 지인들에게 그 친구는 참 마음이 착했다고 말씀하셨다지요. 세상에 거친 비바람을 다 맞았던 김지미 씨에게 나훈아 씨의 노래와 진심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미는 나훈아 군을 만날 때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촬영장에서 늘 긴장하고 날이 서 있던 모습은 간대없고 마치 수줍은 소녀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지요. 나훈아 군이 지미를 대할 때 누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얼마나 깍듯하고 정성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지미는 그런 존중이 그리웠던 겁니다. 이전의 남자들은 지미를 화려한 스타로만 대하거나 혹은 자신을 지탱해줄 경제적 기둥으로만 여겼지만 나훈아 군은 달랐어요. 지미라는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지미가 나훈아 군의 무대 의상을 직접 챙기고 예법을 가르치는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누님이자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미는 나훈아 군의 재능이 세상에서 제대로 꽃 피우길 진심으로 바랐고 그를 위해 자신의 그림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아름다웠던 관계도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결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용히 안주하고 싶었던 김지미 씨와 끊임없이 무대 위로 나가 대중과 호흡해야 했던 나훈아 씨의 삶의 속도가 맞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별의 순간에 나훈아 씨가 전 재산을 김지미 씨에게 넘겨주며 지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일화는 지금 들어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마지막 존경과 책임의 표시였겠지요. 그렇습니다. 나훈아 군이 그때 내가 가진 건 다 누님 덕분에 얻은 것이니 당연히 누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지미는 그 돈을 받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나훈아 군이 떠나고 나서 지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친구는 참 큰 사람입니다. 저한테 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지미는 평생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나훈아 군에 대한 예의였지요.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도 서로에 대해 단 한마디의 비난도 하지 않았던 것은 그 6년의 시간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미는 나훈아 군을 통해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임을 배웠을 겁니다. 비록 이별은 아팠겠지만은 지미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따뜻했던 한 조각의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나훈아 군과 이별 이후 지미는 다시 한번 안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며 선택한 네 번째 결혼, 많은 이들이 이제야말로 지미가 평범한 행복을 누리길 바랐지요. 하지만 운명은 지미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방식과 성격의 차이는 이번에도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미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힘도 누군가에게 자신을 맞춰갈 여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10여 년의 결혼 생활 끝에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지미는 비로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 나는 혼자일 때 비로소 나 자신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이별은 이전처럼 떠들썩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짐을 챙겨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요. 네 번의 결혼과 이별, 그 과정에서 김지미 씨가 느꼈을 상실감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대중은 그 숫자에만 집중하며 색안경을 끼고 보았지만
정작 그 속에서 김지미 씨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화려한 로맨스가 아니라 그저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줄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거듭된 실패 끝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로 결정한 김지미 씨의 마음이 얼마나 황량했을지 가슴이 아픕니다. 황량했겠지요. 하지만 지민은 그걸 슬픔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숙제를 다 마친 기분이다 라고 하더군요. 지민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동생들을 위해, 남편들을 위해,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거의 없었지요. 네 번째 이별 후에 지민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 앉은 겁니다. 촬영장에서 보았던 그 도도한 여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조용히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는 평범한 노년의 여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더 이상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건 도피가 아니라 저항이었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규정짓는 세상에 대한 소리 없는 저항 말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거주지를 옮기신 거군요. 한국이라는 좁은 땅에서 자신을 수천 개의 시선으로 감시하는 곳에서 벗어나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그나마 그분이 원하시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을까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아주 조용히 지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 재롱도 보면서요. 가끔 한국에서 온 지인들이 만나자고 해도 정중히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것조차 지미에게는 피곤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순재 선생님, 저 이제야 사람처럼 살아요 라는 말을 건너 들었을 때 나는 한편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전설이 먼 이국 땅에서 익명의 존재로 늙어간다는 것이 우리 영화계로서는 큰 손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미 개인에게는 그 20년의 시간이 생애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화장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말입니다. 지미는 그곳에서 비로소 여배우 김지미가 아닌 인간 김지미로 죽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지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평화로운 삶도 잠시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았지요. 특히 최근에 알았던 대상포진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의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에요. 온몸의 신경을 갉아먹는 고문이나 다름없지요.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지민은 아픈 와중에도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더군요.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던 그 고집, 그게 딱 김지미답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의식이 흐려질 때도 나 한국으로 가야 해, 촬영장 가야 해 라고 중얼거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평생을 일과 책임감에 묶여 살았던 그 영혼이 마지막까지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촬영장을 찾으셨다는 말씀에 목이 메어옵니다. 김지미 씨에게 영화는 인생의 전부였고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었나 봅니다. 미국에서 생을 마감하시기 전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아마도 고국의 흙내음과 동료들과 나누던 소박한 웃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미 씨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 거라 짐작하시는지요? 아마도 고생 많았다 지미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누구도 자신에게 진심으로 해준 적 없는 그 한마디를 말입니다. 지미는 평생 타인을 위해 에너지를 쏟아붓기만 했지 정작 자신을 보듬어 줄 줄은 몰랐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을 보며 자신이 건너온 그 험난한 고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겠지요.
수갑을 찾던 그날의 차가운 감초, 아이를 잃고 가슴을 쥐어뜯던 그 밤의 통고,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서야 했던 수많은 날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지민은 그 모든 순간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너무나 고단했을 뿐이지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주 편안한 표정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지미가 모든 채무를 다 갚았구나. 인생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채무를 말이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채무, 참으로 가슴 아픈 비유입니다. 김지미 씨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영화계는 즉각 영화인장을 준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목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이 살아생전 받았던 비난과 오해에 대한 뒤늦은 사죄의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 소식을 들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인장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가 더 절실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그 친구의 공로를 기리고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것이 남은 자들의 도리이겠지요. 지미가 남긴 수백 편의 영화들은 이제 역사로 남겠지만 내가 기억하는 거는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재단에 바쳤던 인간 김지미입니다. 지미는 떠났지만 그녀가 흘린 눈물과 땀방울은 이 땅의 영화 역사에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친구가 태평양을 건너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 꽃 한 송이 들고 마중 나가려 합니다. 애썼다. 정말 고생 많았다. 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지미의 별세 소식에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마 나훈아 군이었을 겁니다. 나훈아 군은 지미와 헤어진 뒤에도 평생 그분을 존경해 왔으니까요.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주변 관계자들에게 지미님은 나에게 정말 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짧게 말했다는데 그 큰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녹아 있겠습니까? 사실 이별할 때 재산을 다 넘겨준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여러 말을 했지만은 나훈아 군은 이번에 비로소 진심을 털어놓았더군요. 그때 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라고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한 여인에게 받았던 그 깊은 배움과 사랑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걸 그 친구는 알았던 겁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들인 것이었다는 나훈아 씨의 고백이 심장을 울립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진 가수가 자신의 청춘을 함께했던 옛 연인의 죽음 앞에서 남긴 그 말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고결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김지미 씨도 생전에 나훈아 씨에 대해 그 친구는 고마운 사람이었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함축하셨지요.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며 각자의 길을 갔던 두 사람의 이별은 어쩌면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미도 나훈아 군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돈을 쓰지 않고 소중히 간직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나훈아 군이 준 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지미가 평생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아 헐거워진 자존심을 채워줄 마지막 자존감이었거든요. 나훈아 군은 지미가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노년을 보내길 바랐던 겁니다. 지미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훈아 군이 누님이 이제는 정말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었던 건 마음뿐이었고 누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라고 했다죠. 나는 이 말을 듣고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그 깊은 신뢰가 불어오지까지 했습니다. 남녀 간의 정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서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가 느껴져서 말입니다. 그 신뢰야말로 김지미 씨가 겪었던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마지막 버팀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중은 자극적인 스캔들만 기억하려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에게는 삶을 지탱하게 해준 유일한 온기였을 테니까요. 나훈아 씨가 보낸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했습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는 김지미 씨가 저 세상으로 가져갈 가장 따뜻한 노잣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지요. 그 한마디면 지미도 웃으며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미는 평생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역할에 더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남편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동료들을 챙기고 대중을 위해 연기했지요. 그런데 인생의 황혼에서 나훈아라는 청년을 통해 진정한 존중과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에 지미는 미국에서의 외로운 생활도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나훈아 군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여인에 대한 마지막 경배입니다. 지미는 떠났지만 두 사람이 나누었던 그 이름 없는 위로는 우리 가슴 속에 긴 여운으로 남을 겁니다. 진심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낡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이 몸소 보여준 셈이지요. 김 선생, 지미의 삶을 가만히 복귀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네 어머니들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화려한 여배우였지만 실상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워가며 살았던 그 시절 여성들의 숙명이 지미의 삶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300만 원, 3천만 원,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갚기 위해 지미가 감내해야 됐던 추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지미는 단 한 번도 내가 이만큼 희생했다고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미련한 책임감이 지미를 위대한 배우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인간 김지미를 고독의 시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관객들도 지미의 영화를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지만 정작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감해 주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입니다. 김지미 씨는 우리 시대의 결핍을 대신 채워주던 상징이었지요. 우리는 그분의 미모에 취해 그분이 감당해야 했던 시대적 아픔과 개인적 고통은 외면해 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짐을 짊어졌던 그 마음이 사실은 얼마나 외롭고 고단했을까요? 지미 씨가 말년에 그토록 조용히 살고자 했던 것은 평생 누군가의 기대와 책임 속에 갇혀 살았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미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카메라 불빛이 꺼지고 분장을 지울 때가 제일 무서워요. 거울 속에 남은 저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겠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지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연기는 가짜일 수 있지만 그 연기를 하기 위해 쏟아낸 감정은 진짜니까요. 지미는 수백 번의 인생을 연기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겁니다. 남편의 빚을 갚느라,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감추느라, 세상의 비난을 견디느라 지미의 진짜 시간은 언제나 멈춰 있었던 것이지요. 미국에서의 20년은 아마도 그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려는 지미의 눈물겨운 노력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배우 김지미로 부르지 않는 곳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던 거지요. 거울 속의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그 고백이 참으로 아프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여왕의 내면이 그토록 텅 비어 있었다니요. 하지만 선생님, 지미 씨는 그 고독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고 조용히 떠난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고결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지미는 마지막까지도 우아했습니다. 구걸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으며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미의 힘이었죠. 우리는 이제 지미를 보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그 무거운 침묵과 고독의 의미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화려한 수식어로만 포장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지미가 견뎌낸 그 고통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고통마저도 예술로 승화시킨 그녀의 위대함을 기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일 겁니다. 지미야, 이제는 거울 속에 네 얼굴을 보며 웃어도 된단다. 너는 정말 잘 살았고 누구보다 용감했으니까. 김 선생, 오늘 이렇게 지미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네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 꺼내놓으니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지미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 같아 쑥스럽기도 합니다. 지미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말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었다고 해요. 결과가 어찌되었든 자신이 선택한 길에 모든 걸 쏟아부었으니 후회는 없다는 뜻이겠지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 특히 우리와 같은 시대를 건너온 어르신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미처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묵묵히 일해온 여러분의 그 세월이 바로 김지미의 삶이었고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좀 더 아껴주셔도 됩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지미가 원했던 그 평온한 안식을 여러분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지미라는 한 인간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지미 씨가 남긴 것은 수많은 영화 작품만이 아닙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 했던 강인한 영혼의 기록이지요. 그 기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뒤를 이어오는 후배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가르침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제 김지미 씨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향기와 여운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머무를 것입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지미 씨에게 건네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요. 지미야, 거기선 아프지 마라. 대상포진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도, 빚쟁이들 때문에 가슴 졸이던 날도, 수많은 카메라의 시선에 숨 막히던 시간도 이제 다 끝났다. 거기선 그냥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네가 그토록 원하던 구름처럼 자유롭게 흘러다니렴. 가끔 심심하면은 우리 꿈속에 나타나서 그 활짝 웃던 모습 한 번만 보여다오. 너는 영원한 우리의 스타였고 나의 자랑스러운 동료였다. 사랑한다, 지미야. 정말 고마웠다.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마지막 인사가 김지미 씨에게도 분명히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시절 그 스타에서는 영원한 은막의 여왕 김지미 씨의 생애를 이순재 선생님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졌던 한 인간의 진솔한 고뇌와 희생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이나 그리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모여 이 프로그램은 더욱 깊은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잊혀졌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들의 진실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지미 씨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